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우 수상자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 화일약품입니다. 자, 화일약품 시가보다 종가가 아래로 끝나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만은 음봉 전환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조금 아쉬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지난 연말 연휴 동안 나왔던 내용들을 보신다 그러면은 오늘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시켜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를 한번 소화시키고 추가적인 흐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윗골이 달았고 음봉이다라는 것이 조금 찝찝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전고점 부근에서 나타났던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은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단기적인 흐름이다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 겨울 동안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이고요. 이런 이슈를 통한 제약바이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일약품이 쉬어갈 수는 있겠으나 흐름이 무너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가셔야 되겠는데, 우선 지금 중국에서의 감기약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감기약 1인당 3통만 살 수가 있다. 판매 수량 제한이 들어갔고요. 일각에선 제2의 마스크 대란이 되나라는 이야기들까지 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시기상은 상당히 맞물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독감과 코로나19, 감기 이런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이러한 전염병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유럽에서의 지금 항생제 품귀 현상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전염병들이 많이 돌면서 항생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간에 끝난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생제 관련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바로 화일약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화일약품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시면 항생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제의약품 사업 분야인 세팔로스포린 항생제 관련해서 코로나19 유행과 환절기 감염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급증하면서 항생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화일약품은 국내 글로벌의 가장 큰 재료와 이슈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화일약품의 움직임들을 보여줬었던 모습들이었는데, 자, 우리가 몇 가지의 좀 포인트를 보고 가셔야 되는 상황들이 되겠죠. 무엇이냐면은 지금 화일약품의 차트상의 움직임을 보시면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을 하고 난 뒤에 연달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항상 밑으로 내려오고 반등 나오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흐름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상한가가 나왔었고 여기서 또 비슷한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등을 하거나 상한가가 나온 뒤에 곧바로 갖지 못하고 조정을 줬습니다. 그런데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졌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고점이 낮아지면서 다시 뒤로 밀려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우려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여기서는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1차적으로 화일약품이 이때 움직였을 때의 재료와 지금 움직였을 때의 재료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 되겠고, 또한 시기상으로 봤을 때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올해죠. 2023년에 템버거 전략집을 완성을 했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약바이오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제약바이오가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시기상 그리고 또한 재료적으로 봤을 때의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재료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화일약품만 움직인 게 아니죠. 최근 보시면 제약바이오의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이제 활발하게 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모두 다 갖추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일시적인 파동들이 아니라 지속적인 파동들이 가능한 흐름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요런 흐름에 맞춰본다 그러면 화일약품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1차의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2차, 3차 흐름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화일약품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또 하나 보시면은 차트상에서 보시면 차트에 거래량의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골든크로스가 앞에 있는 거래량만큼 나오면서 이어졌는데 이전 같은 경우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거래량이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거래량이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여 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면서 여기에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라는 것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물량들이 해결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물량들을 소화를 시키고 추가적인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흐름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구간으로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차트상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1차적으로 이제 앞에 매물대가 있죠. 매물대가 있고 윗골이 달았는데 죽지 않고 여기서 띄워줬다라는 거예요. 자, 특징은 뭐냐면 지금 화일약품 보시면 거의 다 갭 상승해서 갔어요. 그죠? 갭 상승해서 출발을 해서 마감이 되었는데 보합권은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전일 종가 아래로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가가 다시. 그 말은 여기서 지켜주는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에 매도 물량들이 나와 있죠. 이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내일 1차적으로 한번 밀려도요. 한 2,800원대 위에서 한번 멈춰준다 그러면 여기서 힘 모으고 그 다음에 이 물량들을 다시 한번 소화를 시키고 흐름 전환시켜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앞으로 제 영상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봐주신다 그러면 앞으로 흐름들도 충분히 따라가실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흐름들 우리가 체크하고 가시면은 되겠고요.